서연이 오면 시작할 거겠네. 자, 일단 오늘 할 단어는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합니다. 항상 언제나 모든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공통수학 원 과정은 사실 따지고 보면 새롭게 배우는 내용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거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의 살붙이기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있는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배우시는 아예 정말 새로운 개념 자체는 복소수밖에 없어요. 그 복소수라고 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다 뭐와 관련된? 네,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모든 내용들의 심화 과정이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서의 네, 안녕하세요. 어디 앉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이런 거 챙겨 드릴게요. 네, 책은 가져오셨나요? 봉인 해제하는 느낌이에요. 숨겨진 전설의 검에 봉인을 막 해제하는 예, 맞습니다. 몇 겹의 봉인을 막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막 이렇게 삥 하고 책방에서 사면은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시작할게요. 계속 할게요.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복소수,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붙은 행렬이라고 하는 파트. 요 두 가지 개념이 조금 새로운 개념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중학교 거를 기반으로 해요. 거꾸로 얘기하자면 1학년 1학기 거, 2학년 1학기 거, 3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한 모든 개념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박혀있다라는 전제하에 배울 내용이 없습니다. 공통수학 원 과정은 사실 배울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그냥 확장되는 개념,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몇 가지 것들만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과정에 있는 그 내용들, 까먹었던 내용들부터 다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더럽게 많아 보이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근데 저는 여기가 이제 두 번째로 진행하는 반이긴 하지만 개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서 잡을 시간 좀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3번, 4번은 개념물 복습하지 않도록 지금 철저하게 개념 다지기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다항식의 연산입니다.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이 있겠죠. 더하기, 빼기. 다항식의 연산에서 덧셈과 뺄셈은 사실 우리 언제 배웠습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문자화식을 배우면서 동류항끼리 어떻게 계산하는지,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죠.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배우십니까?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일단 기본적인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분배 법칙에 대해서 배우시고 3학년 1학기 때 곱셈 공식 같은 걸 이용해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시죠. 그리고 새롭게 배우는 건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이라고 하는 과정 자체는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그죠? 그럼 결국엔 이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붙어있는 이 두꺼운 내용에서 결국엔 우리 새롭게 배우는 건 나눗셈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네, 여러분들의 상식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다항식이 뭔가요? 항이 많은 식. 네, 이상해요. 두개 이상의 식. 아니, 한 개 이상이죠. 그럼 하나? 한 개 이상의, 한 개 또는 2개 이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을 말하죠. 그럼 두 번째, 항은 뭔가요? 글씨가 잘리는군요.
함수, 글씨가 잘리는군요. 여기는 못 쓰는 있다. 개수는 아닌데. 문자, 여기부터다. 와식. 문자 맛이. 아니, 이거 좀 단원 이름인데. 공식. 다항식이라고 하는 애가 한 개 이상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죠. 예. 수와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이죠. 수와 문자의 곱으로 만인데요. 네, 이루어진 식을 말해요. 그럼 항과 항을 구분하는 제일로 중요한 기호는 뭘 것 같아요? 는. 더하기요. 그 항을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그겁니다.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덧셈 기호 플러스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3x 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5x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면 자, 항이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럼 여기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선생님 구분 기준이 플러스니까 그럼 얘는 항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니요. 3x 그쵸 플러스 아이씨 미안해요. 저 아직도 분필 쓰는 습관이 안 버려져가지고 더하기 마이너스 5x죠. 항이라고 하는 거에서 마이너스 거는 무조건 뒤에 있는 애가 받아가는 그죠? 그래서 그 부호로서의 의미고 기호, 더하기 기호로서의 의미로 가지는 거는 모든 항마다 하나하나씩 다 들어간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류항이랑 상수항 한번 확인할게요. 동류항은 뭐예요? 문자가 같은 항. 문자 차수가 같다. 문자만 같은 항. 중학교 때 얘기하는 동류항과 고등학교 때 얘기하는 동류항이 살짝 조금 달라져요. 어떻게 보여요? 중학교 기준으로는요, 중등 기준으로 동류항의 정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와 종류가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고등 과정에서 동류항이라고 하는 건 특정한 문자의 차수가 차수라고 하면 좀 그런데 특정한 문자의 곱해진 횟수가 같은 항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전 중등 기준으로는요. 자, 여기 동류항이 있어 없어? 라고 얘기하면 없다고요. 근데 자, X에 대한 동류항이 어떻게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때는. 그 특정한 문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럼 X에 대한 동류항이라고 하는 건 EXY 그리고 마이너스 5X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그 동류항들끼리는 묶어서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3x 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5 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체가. 네. 뭐 그 다음에 차수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곱해진 횟수. 그죠? 근데 어떤 애들이 얘기하는 게 차수가 뭐예요? 그럼 지수요. 위에 있는 숫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자세는 잠들기 좋은 자세인데 컨디션 많이 안 좋으세요? 그니까
뭐 병원 갔다 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컨디션 많이 안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일단 버틸 만큼 버텨보고 안 되면은 네, 그렇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차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얘기 안 할게요. 그럼 상수항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중학교 기준으로 상수항이라고 하는 애는 뭘까?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하죠. 그러면 고등학교 기준으로 상수항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숫자 많이.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문자가 없는 거. 특정한 문자가 곱해지지 않은 항. 특정한 문자가 곱해지지 않은 것. 자꾸 습관적으로 손을. 요거를 이제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x에 대해서 상수항은, 여긴 없구나. y, 아니야. 숫자, 항을 좀 바꾸죠. 방금 전에 했던 3x 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5x 플러스 4y 빼기 2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x에 대해서 상수항은 뭐가 되는 거야? x에 대해서 그쵸? 4y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가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아, 그 특정한 문자가 곱해지지 않은 그 모든 애들을 상수항으로 한 번에 취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기서 문제가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면은 그 4y 마이너스 2는 상수항으로 아예 묶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뭐 요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뭐 동류항이라고 요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보통은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정리하죠. 보기 많이 힘들죠? 아침에 갔다 와서. 아침에 갔다 와서는 뭔 소리야. 자, 내림차순 정리라던가 오름차순 정리 같은 경우에는 배우셨을 텐데요. 네, 내림차순 정리라던가 오름차순 정리를 하거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뭐만 하시면 돼요. 확실하게 동류항을 하나로 묶어서 한 차수 하나당 하나의 항으로만 표현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3x 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5x 더하기 4y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애를 봤을 때 얘를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했을 때 3x 제곱 더하기 요걸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2xy-5x 더하기 4y 선생님 그럼 이 상태로 내림차순 정리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의 2차항 하나 1차항 2x 또 손 2y-5x 하나 그 다음 상수항 하나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할 때는 반드시 차수에 맞춰서 하나씩만 적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쓰는 것도 틀려요. 뭐 여기는 인트로가 이게 있네요. 다음 갖겠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죠? 처음 배우시는 분은 뭐 없으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드르륵이 없는 게 너무 힘들어요.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항식의 연산, 첫 번째 덧셈 뺄셈 본다면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할까요? 뭐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때그때 즉석에서 동류항이 보이면 계산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단 말이죠. 그래서 동류항이 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식을 정리를 먼저 한다 한 음에 그 다음 뭐 한다고요? 동류항끼리 계산해주면 돼요. 뭐 굳이 이건 안 쓰셔도 되겠죠?
뭐 덧셈 뺄셈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에서 식이 조금 복잡해질 때 지금 저런 밑에서 항상 그 다항식의 정리를 할 때 요 기준 하나만 생각하세요. 뭘 하냐면요. 첫 번째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정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대입을 하고요. 세 번째가 계산입니다. 시간상으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계산을 해가면서 식 쓰면 되죠?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최대한 대입할 수 있는 애를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합니다. 숫자를 대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식을 대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먼저 가장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부터? 정리. 주어진 식을 정리하고 그거를 대입해서 거기에 대입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계산한다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되는 것까지는 여기서 그냥 책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다음 곱셈으로 갈게요. 곱셈, 다항식의 곱셈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세수하고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적어도 아니면 찬물이라도 마시고 오든 뭘 하든 빨리 갔다 오세요. 자, 곱셈이나 그치, 니네들 기준으로 방학했으면 지금은 꼭두 새벽이지. 곱셈이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뭘 이용하는 거일까? 연산법칙 중에서? 연산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순환법칙 안 되는 거. 분배법칙. 그러면 그 곱셈법칙에서, 그러니까 곱셈을 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건 뭐라고? 아닌데? 네. 그죠? 분배법칙을 주로 이용하죠. 빨간색이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나? 그래? 분배법칙을 이용하시면 돼요.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이미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자면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분배법칙 그냥 뭐 단순하게 예를 들어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라고 하는 애는 3학년 1학기 과정 처음 배울 때는 이렇게 배우자.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라는 애에서 A 더하기 B라고 하는 애를 치환하면 A 곱하기 C 더하기 D라서 얘를 AC 더하기 AD라고 놓고 원래대로 돌려놔서 A 더하기 BC 더하기 A 더하기 BD라고 바꾼 다음에 또다시 전개해서 AC, BC, AD, BD가 된다라고 바꾸는 이게 3학년 1학기 과정이었고요. 근데 결국에 3학년 1학기 과정을 하기에 앞서서 2학년 1학기 과정의 분배법칙을 먼저 배웁니다. 뭐야? 모두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뭘 기억해주면 돼요? 아휴, 힘들죠? 나도 힘들어요. 아우. 아주. 요렇게 계산을 해서 AC, AD, BC, BD 형태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분배법칙이라고 하는데 핵심적으로 제일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괄호 안에 있는 항은 다른 괄호에 있는 모든 항들과 반드시 한 번씩 곱해져야만 해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퀴즈 한번 내봅시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X 플러스 Y 더하기 Z. 뭔진 모르겠지만 난 몇 번 곱할 예정이야? 9번 곱할 예정이죠. 이 항 하나당 옆에서 3번, 하나도 3번, 3번. 그래서 총 9번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이 9개가 나오고 그 상태에서 이제 동류항이 있으면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요걸 뭐라고 불러요? 요걸 뭐라고 불러요? 이항. 왼쪽 오른쪽하고 이항. 전개라고 부르죠. 아. 그리고 이렇게 풀려있는 애를 다시 묶어주는 요 과정을 뭐라고 부르고요? 인수분해요.
그 다음에 그 인수분해라고 하는 과 전개를 합쳐서 이 모든 과정을 분해법칙이라고 합니다. 일방통행 아니에요. 나눠주는 것만 분해법칙이 아니라 묶는 것도 분해법칙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곱셈 공식 10가지 다 기억하십니까? 여기까지. 응. 자,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a 더하기 b 곱하기 죄송합니다.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얘랑 세트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 몇 개나 뭐 다 기억하실 거라 믿지만 일단 이게 a 더하기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또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또 ax 더하기 b 곱하기 cx 플러스 d. 이거야 뭐 이것쯤이야 뭐 그죠? 이쯤이야 뭐 간단하지. 그럼 그 다음 여기 있는 요거랑 순서가 다를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게 교재마다 조금씩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서 오케이 비슷하구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또 이게 5번이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 세트로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6번이고요. 그 다음 또 a 더하기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또는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 제곱. 8번 네.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9번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뭐지 이거? 그리고 마지막 10번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은 없어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 해보세요. 책에 적혀있어. 없어요. 네. 우리 반 전체 음료수 내기? 여기 있었어요. 저거 있잖아. 우리 원래 쓰는 거 뭐지? 어디서 수셈에 세제곱이 있다고요? 음료수는 현진이 말하지 않았어. 일단 내기를 걸어 일단 할 일단 거야. 걸어 일단 걸어. 쫄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세제곱. 걸어? 걸어. 뭐 이렇게 물어본 건데. 그러니까 일단 얘기하자면 그 내용은 교과 과정에서 쓰이지 않아요. 없을걸? 없어. 있으면 개이다. 없네. 제가 현진이 말한 거 뭐야? 그런 건안 맞아. 그런 거- 안 맞을 것 같아. 세공세가 번연이랑 헷갈린 거 아니야? 맞다. 그 번역이. 번역이. 이거라니까. A A 세제곱 B 세제곱. 그럴 수 있지. 저 번역이 아니야. 저는 제가 지는 거에 대해서 내기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지수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거기는 여기는 없을걸? 여기는 없는데요. 그래? 지수법칙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하기 전에 지수법칙을 해야 된다는 거구나. 지수법칙.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a의 m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 이게 지수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이게 교과서상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져요.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A의 M 빼기 N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 1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고 A의 M-N분의 1이라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M이 N보다 클 때, M이 N일 때, M이 N보다 작을 때. 전 근데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분수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큰 거에서 아래 작은 걸 빼시는 게 더 빠릅니다. 이렇게 쓴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는 게 제일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의 5제곱 나누기 A의 8제곱이라고 하는 그런 게가 만약에 보인다면 그냥 그냥 A의 8제곱분의 A의 5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시는 게 나아요. 근데 만약에 그럼 같은 걸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럼 계산할 필요도 없죠. 그냥 1이죠. 다시. A의 M제곱 플러스 A의 N제곱은 A의 M제곱 플러스 A의 N제곱이에요. 자, 2의 5제곱 더하기 2의 6제곱은 2의 5제곱 더하기 2의 6제곱입니다. 얘가 만약에 2의 11제곱이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겨요. 32 더하기 64는 2048. 그냥 계산. 없다고요. 곱하기가 2의 11제곱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틀린 식이라고요. 틀린 식이라고 이런 거 없다고요. 굳이 하자면 얘도 분배법칙 이용해서 묶어줄 수는 있어요. 분배법칙 이용해서 2의 5제곱으로 묶어서 1 더하기 2로 묶어줄 수는 있습니다. 요건 계산이 가능합니다. 맞네, 32. 세 번째가 이제 A의 M제곱의 N제곱이죠. 저 M곱 A 그냥 정말 단순하게 자 A의 제곱을 세제곱한다 라고 하는 건 지수법칙이라고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반복해서 곱하는 거니까 A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A의 제곱이라서 그죠? 그래서 A의 6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얘도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뒤집혀요. 분수는 안 할게요. 굳이 분수 표시는 안 할게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저는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지수법칙 처음에 알려주고 나서 두 번째로 심화 같은 거 할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걸 먼저 알려주긴 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단원, 교재 이름이 대수예요. 대수 1단원 이름이 지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수법칙에 대한 걸 배우고 시작을 해요. 근데 나중에 너네들은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예요. 루트 2의 루트 2제곱. 그럼 뭐예요? 아니면 4의 2분의 1제곱? 오. 그럼 16의 2분의 1제곱은? 4? 4. 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봐봐. A에다가 A에다가 곱하기 나누기로 갈까요? 저거 지수법칙으로 계산을 했을 때 A의 M제곱에서 A의 M제곱, 그러니까 M제곱 빼고 볼게요. A 나누기 A는 1이죠. 이거를 A의 1제곱
곱하기 A에 얼마를 곱하면 1이라는 애가 될까요? 자, 일단, 죄송해요. 제가 간만에 이걸 해가지고 지금 갑자기 중간에 갑자기 이게 들어가고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 제일 쉬운 것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지수법칙이라고, 그러니까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그냥 그걸 계속 반복해서 곱한 거. 곱하는 그죠? 거듭해서 곱하는 걸 거듭제곱이라고 하잖아. 그럼 A제곱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가져요? 아니. 의미로서 한번 얘기해봐. A 곱하기 A를 2번 곱하는 거죠. 네. 그래? 그러면 우리 A의 1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그럼 뜻이 뭐가 될 것 같아? A를 한 번 곱하는 거. 어디에? 0 안 돼. 1에? A를 한 번 곱해? 여기다가? 0 안 돼. 그거 A 제곱인데. A 곱하기 1. 그쵸. 사실은 모든 곱셈에는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를 예전에 옛날 한 25년 전? 30년 전에는 항등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어요. 기억하세요? 항등원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항등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연산을 했을 때 그 값이 무조건 자기 자신이 나오도록 하는 애. 이게 곱셈이라는 연산 기호의 항등원은 1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덧셈의 항등원은 얼마일까? 0. 예, 그래서 덧셈의 항등원은 0이라서 모든 항 뒤에는 0이 더해져 있다고 가정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항등원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도 없어졌고,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A에다가 뭘 더하면 그 항등원인 0이 나올까요?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그럼 거꾸로 얘기할게요. A에다가 뭘 곱하면 1이라고 하는 곱셈의 항등원이 나올까? A분의 1이라고 하는 곱셈의 항등원이 나오죠. 우리는 얘네들을 옛날 말로 역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역원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얘만 남았습니다. 뭐라고요? 역수라고요. 네, 여기까지. 네, 그러면 자, 한 가지.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볼게요. A 곱하기 1이 A라고 한다면 A의 1제곱 곱하기 A의 얼마를 곱하면 A의 1제곱이 나올 것 같아? 0. 0이죠. 지수법칙상으로 지수법칙 1번 첫 번째 지수법칙을 이용한다면 1 더하기 네모는 1이 나와야 돼. 0. 0이겠죠, 0. 근데 자, 위아래를 비교해 보세요. A는 A의 1제곱이고요. A는 A의 1제곱이라고 한다면 1이라고 하는 값은 뭐와 같다? A의 0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1과 같다. 그러면 이 값 자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지수를 곱한 횟수, 거듭해서 곱한 횟수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저 0이라고 하는 것, 횟수로 따졌을 때 0번은 존재는 할 수 있지만 자연수 범위에서만 지금까지 계산을 한단 말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교과과정 그 고등학교 2학년 범위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저는 이걸 중학교 2학년 애들한테 가르쳐요. 중학교 2학년 처음 배우는 애들한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A의 0제곱이 1이면 응. A를 제곱해서 0이 될 수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자, 0을 제외하고서는 거듭해서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0제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 결국엔 아까 의미상으로 따졌을 때 A를 몇 번 곱했다고? 0번 곱했다고. 어디에? 1에다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뭐만 남아서? 1만 남아서 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역원 했던 것도 역원이라고 했던 역수로 한번 생각해보죠. A에다가 A분의 1이라고 하는 애를 곱하면 1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방금 전에 이 1이라고 하는 애를 A의 0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면 A의 1제곱에다가 A의 몇 제곱을 하면 0제곱이 되나요? 마이너스 그쵸. 지금 계산기호로 따졌을 때 1 더하기 네모는 0이에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애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A의 0제곱은 1이다.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역수와 같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에요.
별거 없지 않아요? 별거 없지 않아요? 이 정도는? 이거를 이용해서 본 문제를 푼다면 더하기 나오네. 이거가 문제. 지수가 실수까지 커져요. 아까 제가 말했던 루트 2의 루트 2제곱 같은 애를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네, 세 번째, 그럼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그죠? 방금 전에 했던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번엔 3번 공식을 이용할 겁니다. 3번 공식을 이용할 거예요. 자, A에다가 뭘 할까? 루트 A를 제곱하면 A가 나오죠. 네. 그럼 A에 얼마에다가 제곱을 하면 A에 1이 나온다는 걸까요? 얘는 오! 그래서 여기 루트 A라고 하는 애는 A의 2분의 1제곱과 같아요. 그래서 아까 네가 얘기했던 4의 2분의 1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얼마? 루트 4라서 2가 되는 거고 16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루트 16이라서 4라는 값이 나오는 거고 와. 그런 식으로도 생각하면 자 이제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했습니다. 허수까지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고등과정에서는 안 나오고요. 대학교 과정에서도 안 나오고요. 근데 이제 대학원 과정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나오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히려 오일러 방정식. 지난 수학 이상한 왜 수업 모르겠어. 무슨 뜻이냐고요? 2에다가 파이 i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1, 0. 어? 이거요? 자연상수야. 자연상수라고 하는 애는 니네들이 얘기해줘도 모를걸요? 얼마? 2.7인가? 아니. 이해하려면 리미티드 왜 있었는데? X 플러스 0. 얘가 대략적으로 7. 2.78인가? 얘도 무리수예요. 자, 정신건강에 해롭죠? 미적분 2에 나옵니다. 그게 무조건 나와? 네. 무조건 미적분 1 말고 미적분 2에 나옵니다. 와, 2까지 있구나. 3학년이다. 3학년 선택 과목입니다. 저희 때로 선택이죠. 이공계열 생각 안 하시면 안 해도 돼요. 뭐 의대 아니면 공대 자연과학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면 안 해도 돼요. 뭐 이제 뭐 공과대학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기계공학, 뭐 건축공학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도 다 이과 계열이고요. 그런 애들은 이제 무조건 2 해야 되고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짧게. 아까 그 루트는 정신건강 해로우니까 머릿속에서 지웁시다. 그거밖에 안 채워져 있어.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식.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에이, 뭐 이 정도쯤이야. A제곱 마이너스 3학년 거는 그냥 가볍게 패스할게요. 그죠? 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얘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X 더하기 AB 얘는요 AC X제곱 AD BC X BD 다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AB BC CA 요거였죠. 기억나시나요? 세 번째 그럼 얘는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그 다음에 위아래 차이는 뭐예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돼요.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으니까 B가 홀수번 곱해진 애들 같은 경우엔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A 세제곱 홀수 마이너스 3A 제곱 B 그 다음에 짝수는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겠네요. 예,
세 번째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여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다 얘기를 좀 몇 가지 해드리자면, 자, 곱셈 공식에서는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5번부터 좀 천천히 5, 6, 7을 좀 먼저 잠시 한번 잡아드리고 갈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인 건데, 모든 괄호에서 한 번씩 곱해진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은 당연히 한 번씩 곱해질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A에서 B 한 번, C 한 번 만나는 것처럼 이쪽 A에서도 B 한 번, C 한 번 만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몇 번씩? 두 번씩 모든 애들이 다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해서 EAB, EBC, ECA라고 여기에서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라고 할 때 한 번 자기 자신끼리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반대편 다른 애들끼리 반드시 한 번씩 만나서 곱해지기 때문에 두 배의 AB 두 배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 써주시면 됩니다. 세제곱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세제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학년 2학기 과정에 있는 경우의 수, 확률을 배우신 것처럼, 그 다음에 뒤에 아직 안 배웠구나. 그런 것처럼 생각을 단순하게 해보자면, 여기는 첫 번째 괄호에서 A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괄호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개? 두 개. 두 번째 항에서도 몇 개? 세 번째 항에서도 몇 개? 그럼 전체 항의 개수는 총 몇 개? 8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경우의 수를 바꿔서 생각해봐요. 첫 번째 항에서 A, 두 번째 항에서 A, 세 번째 항에서 A를 선택할 확률은 8분의 1이죠. 자, 그럼 그 경우의 수로 따지면 하나죠. 그러니까 A 세제곱. 두 번째, A를 두 번 고르고 B를 한 번 고를 확률. 그럼 첫 번째 첫 번째 항에서 B를 고를 수도 있고, 두 번째에서도 B를 고를 수 있고, 세 번째에서도 B를 고를 수 있고, 각각 한 번씩 B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제곱 B가 몇 번씩? 세 번씩. 그럼 마찬가지로 A 하나에 B 두 번씩 고르는 경우도 똑같이 세 번씩 나올 거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B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전개하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제끼고요.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신기한 증명 방법이 그 7번 밑에다 옆에다가 아니 그 밑에 아예 가장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 적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공식이 하나 있어요. 좀 되게 많이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입니다. 얘는 무조건 한 번 인수분해가 돼요. 적어도 한 번 이상.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A-B 곱하기 A n-1제곱 A n-2제곱 B A의 n-3제곱 B제곱 B의 n-1제곱까지 순차적으로 곱해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4제곱 더하기 B 4제곱 같은 A 마이너스 B 4제곱 같은 경우에 어떻게?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세제곱 A 제곱 B A B 제곱 B 세제곱 이렇게 반드시 한 번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그리고 전개를 해보면 가운데 있는 애가 싹 다 사라져요. 저 마이너스가 상쇄되어 사라지고 양 끝값만 남게 됩니다. 요거 위에 하나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여요. 그럼 이제 이거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봐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아니고요. 그럼 저 아래식 납득되십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는 것 또한 이해되십니까? 전개되어 상쇄되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 오른쪽 왼쪽 방향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B를 여기에서 나온 B에 들어가는 모든 B를 마이너스 B로 다 바꿔주시면 위의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두 식 같은 경우에도 얘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인수분해 때 다시 한번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지금 해버렸네요. 뭐 상관없지 뭐.
어차피 니네 뭐 인수분해만 뭐 이미 다 알잖아. 제가 뭐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고 알잖아. 이거 응? 뭐예요 혹시? 뭐가? 여기 어. A 더 크게 써줄까? 네. 자,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은 a-b 곱하기 a의 n-1제곱 더하기 a의 n-2제곱 b 더하기 a의 n-3제곱 b제곱 라는 식으로 네, 하나씩 작아지고 하나씩 커지는 식으로 계속 진행이 돼서 어디까지? b의 n-1제곱까지 다 더해주시면 된다라는 공식이에요. 이렇게 쓰면 좀 안 이쁘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됐죠? 글씨가 자, 그러면 우리 바꿨던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도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한번 생각해봐요. 모든 괄호에서 x만 3번 선택하는 거야. x의 세제곱이요. 두 번째, x를 2개 고르고 나머지 하나를 상수로 고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 B, C 하나씩. 그쵸? a 하나, b 하나, c 하나 고르고 x제곱이 되겠지. 두 번째, x를 하나만 고르고 나머지 2개를 상수항을 선택하게 되면 A, B, B, C, a, b, b, c, c, a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곱해져서 x가 될 거고 x를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상수항만 선택하게 되면 a, b, c라고 하는 공식이 나온다라고 계산이 가능하죠. 그죠? 아까 그 경우의 수랑 같이 세트로 생각하시면 곱셈 공식이 조금 쉬워져요. 그리고 외워야 되냐라고 하면 뭐 일일이 전개하기 싫으면 외우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을까요? 진짜 손봐. 자, 고등학교 때는요, 진짜 별의 별식을 다 외우라고 시켜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는, 100점을 노리는 시험지가 아니에요. 100점이 나오면, 100점이 예를 들어 3명, 5명 이상 나오면요, 선생님 시험 잘못 낸 거예요. 상대평가. 등수를 나눠야 되는데, 그 등수가 나눠지는데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니네는 절대평가잖아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럼 100점이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뭐 딱히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 근데 물론 변별력 없이 평균 막 90점 찍어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서 중학교 기준으로는 보통 평균 점수가 70점 초반 정도가 나오도록 시험 문제를 내요. 근데 그래서 72점 정도가 적정선이고 거기에서 내려가면 이 학교 시험 어렵다. 이 학교 얘네들 이 학교를 다니는 애들에 비해서 시험 난이도가 높게 나왔구나. 그럼 75점이 넘어가면 이 학교 다니는 애들의 수준에 비해서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구나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70점이 72점 정도가 적정. 71에서 72 정도 평균이 적정 평균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적정 평균 그딴 게 없고요. 보통 근데 적정 평균이라고 얘기하면 60대 초반 정도로 잡혀요. 그리고 시간 내에 문제를 일단 다 못 풉니다. 대부분이. 진짜 정말 수학 귀신들이 정말 이렇게 딱 보면 착착착착착착착 하는 그런 애들이 이제 100점이 가끔 한두 명 정도 나오고요. 그런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은 심지어 서술형으로 부분 점수가 다 까여서 막 99.7점, 99점 이렇게 소수점 단위로 점수가 측정이 돼서 등수가 다 자잘하게 나눠져요. 그러면 대체로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몇 점이 나오면은 상위 10%냐라고 하면요. 85점 이상이면 상위 10% 정도가 나와요. 대체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네.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는 뭐 어떤 시스템이야? 틀리지 않기 위해서 100점을 만들기 위해 완벽해지기 위한 공부를 하죠. 그럼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할 것 같아요? 빨리 내가 알고 있는 걸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걸 연습합니다. 예를 들어 너네들이 배웠어.
너네들이 배운 것들에 대해서 놓쳤어. 실수로 틀렸어. 그러면 이미 못 푸는 문제들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아는 것조차도 틀려버리면 슈. 그 진짜 정말 점수가 숨차고 러브다이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별의별 공식들을 다 외워서 시간 단축을 하게 됩니다. 요거 나중에 나머지 것들 다 쓰고 시작할게요. 얘는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외워요? 종류별로 다 나와요. 문자 3개와 관련된 애들이 종류별로 다 나옵니다. 첫 번째 1차 항끼리의 합, 두 번째 2차 제곱끼리의 합, 세 번째 두 수의 곱, 그 다음 세 번째는 세제곱의 합, 마지막으로 3ABC, 세수의 곱. 종류별로 아름답게 다 곱해져 있는 수라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공통수학 1 과정을 벗어나면 이건 앞으로 안 쓰이거든요. 근데 공통수학 1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특히 다항식의 연산에서 많이 나와요. 다항식의 연산을 벗어나게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게 될 내용들이 주로 함수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함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체 토탈 내용의 한 80%에서 90% 정도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문자가 3개가 나올 일이 없어요. 사실은. 네. 그 다음 A 4제곱, A제곱, B제곱, B 4제곱. 마이너스가 사라집니다. 거의 흡수돼서 이게 2배로 불어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10가지 중에서요. 사실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 중에 태반을 안 쓰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꼭 해주셔야겠죠. 자, 일단은요. 여기까지 해서 잠깐 숨 좀 돌리고 변형식, 그 다음에 나눗셈, 그리고 뒤에 문제풀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쉬었다 가죠. 숙제가